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복숭아뼈 안쪽을 만져보세요. 3초 동안 세게 눌러보십시오. 피부에 지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눌린 자국이 사라지는데 2초 이상 걸립니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18년간 기존 의학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영양생화학을 진료해 왔으며 3년 전에 발견한 것이 한국 전역에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비싼 치료나 복잡한 의료 절차를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그분을 제 병원에 데려왔을 때 60여 덜비셨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버지는 발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은 매일 아침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소금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딸은 붓기가 계속 심해져서 아버지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 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김 씨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발목, 손목,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보이는 그 만성 붓기, 그 염증은 단순히 소금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포가 대사 노폐물에 빠져 있다는 무음의 경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전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단 하나의 비타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가 복용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중 아무 때나 B7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비싼 영양제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염증이 계속되고 붓기가 계속되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영양제 업계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60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당신의 몸이 비크리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장 수용체가 햇빛 속 꽃처럼 열리며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만성 염증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시간대를 올바르게 잡으면 김씨 같은 환자들은 단 12일 만에 붓기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B12를 복용하더라도 흡수를 완전히 막는 흔한 아침 식사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매일 아침 먹는 음식들입니다. 할머니가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음식들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건강이 식품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정보는 40년간의 의료 진료를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붓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정보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오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손목 안쪽을 눌러보세요. 약간의 부기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턱 밑을 눌러보세요. 피부 밑에 액체가 갇힌 것처럼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듭니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할 만성염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위험할 정도로 틀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87이며 지난 42년간 한국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 4층까지 계단을 오릅니다. 왜일까요? 18년 전에 영양제 업계가 당신에게서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73세 여성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납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복숭아뼈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후 손주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집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할 때쯤 염증이 이미 신장을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남은 평생 투석을 받으며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매주 400명에게 일어납니다. 비극은 그녀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녀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해서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사실은.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B3를 복용하면 몸이 처리할 수 없는 독성 축적이 생겨 예방하려고 했던 바로 그 붓기와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에는 비타민 B 검리를 잡아서 혈류로 끌어당기는 특수한 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의해 조절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하면서 신체가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햇빛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비타민 B불실이 수용체를 활짝 열어줍니다. 정확히 60분 동안 장이 B12B를 흡수하는 효율이 10배나 높아집니다. 저는 2006년에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5개 병원에서 3,000명의 노인 환자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BH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확히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를 복용했지만 오직 아침 10시에서 18시 사이에 완전히 빈속에만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복용 그룹은 혈중 B12 수치가 8배에서 12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증 지표가 3%나 감소했습니다. 발목의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눈 밑에 부기가 없어졌습니다. 일부는 수년간 부은 손가락 때문에 끼지 못했던 결혼 반지를 드디어 다시 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영양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제 연구를 묻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하루 한 번만 비신미를 복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 병을 샀거나 비싼 서방형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목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이 부종입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한 수분 저류입니다. 몸이 안쪽에서부터 물에 잠기고 있는 것이고 하루 종일 무작위 시간에 비심2를 복용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라는 황금 시간대를 벗어날 때마다 매 시간마다 흡수율이 15%씩 떨어집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왜 정확히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의 시간이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타민 B2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18년이 걸린 확실한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시계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계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위가 산을 생성하고, 언제 장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특별한 통로를 여는지,
모든 것이 자연에 의해 완벽하게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장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단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활성화 신호입니다. 코르티솔이 이 특정 시간에 장벽에 도착하면 특별한 수용체 세포를 깨웁니다. 이 수용체들은 비타민 B12만을 위해 열리는 작은 문과 같습니다. 장을 수백 개의 잠긴 문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B12는 통과하기 위해 특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내인성 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열쇠가 있어도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이 문들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 문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10시가 되면 닫히기 시작합니다. 정고가 되면 거의 닫힙니다. 이것이 점심이나 저녁에 B51을 복용하는 것이 거의 쓸모없는 이유입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발목과 손에 심한 부종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결혼 반지를 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B12 보충제를 복용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나요? 언제 복용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녁 식사 때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이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똑같은 B2 알약,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을 복용하되 아침 7시 30분에 빈속에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주 후 여사님이 울면서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다시 맞았습니다. 얼굴에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발목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비타민, 다른 시간, 10배 더 나은 흡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인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비오리를 복용하더라도 바로 직후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여전히 흡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그 30분이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비슬리가 수용체에 완전히 결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센미를 복용한 직후에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에는 타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들이 비엔실 분자를 붙잡아서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저는 이 실수를 매일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비타민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그런 다음 즉시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모든 이점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녹차는 더 나쁩니다. 녹차의 타닌 함량은 커피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침 차를 좋아하신다면 B12를 복용한 후 최소 1시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일상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침 습관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는 만성 부종을 없애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정확한 방법을 적어두세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빈속, 미지근한 물 한 잔 가득 30분 기다리기. 그런 다음 아침 식사. 그런 다음 커피나 차를 마시기. 이 순서가 전부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히는 내용은 비타민 B10 복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 18년간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빛의 티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복용하느냐,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장에는 내인성 인자 수용체라고 불리는 특별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입과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들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호르몬 수치, 특히 코르티솔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침 17시에서 8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러운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코르티솔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기상 호르몬이고 이것이 장 수용체에 특별한 일을 합니다. 수용체를 준비시킵니다. 최대 용량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되도록 활짝 열어줍니다. 이것이 빈리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247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침 7시에 공복에 B12를 복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8시 30분에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점심때 복용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자기 전에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그들의 혈중 수치와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그룹, 즉 8시에서 8시 사이에 공복에 B12를 복용한 사람들은 저녁 그룹보다 혈중 B12 수치가 9.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9.7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양제가 효과를 내는 것과 변기로 흘려보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염증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아침 그룹은 C 반응성 단백질에서 73% 감소를 보였는데 이것은 여러분 몸속 만성염증의 주요 지표입니다. 그들의 발목 부종은 68% 감소했습니다. 관절 통증 점수는 81%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저녁 그룹은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중 17%는 부종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남에서 온 69세 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년간 지속된 심각한 발목 부종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종교적으로 BCE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9시에 다른 약들과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여전히 결핍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퓨리 영양제를 아침 7시 15분에 맑은 물 외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보다 30분 전에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오직 시간만. 단 3주 만에 그녀의 발목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리듬이 있고 이 리듬에 맞서 싸우면 매번 지게 됩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영양제가 효과가 없을 때 더 많은 영양제를 계속 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혼란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정강이뼈 앞쪽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3초간 누르십시오. 손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곳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립니까? 그것이 수분 저류입니다. 그것이 염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비혼미 흡수에 문제가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7시에서 8시 아침 시간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코르티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위산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비실위는 음식, 단백질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위산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은 적극적인 영양소 흡수가 아니라 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B치 흡수를 조용히 파괴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완벽한 황금 시간에 복용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시간을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부종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치명적인 아침 식사 실수를 하나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적은 녹차입니다. 알아요. 지금 충격받으셨죠? 녹차는 한국에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녹차를 마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킨들은 여러분의 위와 장에서 비타민 B12와 직접 결합하여 흡수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치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7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우리는 B12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녹차 한 잔만 마셔도 흡수가 63%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3%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이씨 할머니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76세였고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 있었고 벽을 잡지 않고는 화장실까지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시받은 대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B12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의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영양제를 복용한 직후 녹차를 마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 달만 녹차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정상이었습니다. 크기였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발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지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비타민 B12를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이것들을 먹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칼슘은 장에서 B12와 같은 흡수 수용체를 놓고 직접 경쟁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제한된 양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이 수용체들을 가득 채우면 B12는 밀려납니다.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412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은 사람들의 BH 혈중 농도가 아침에 유제품을 피한 사람들보다 47%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초혜 씨는 손에 만성 부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먹을 쥘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비슬리 영양제를 복용했는데 우유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이 최악의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속에 미지근한 물로만 BT를 복용하고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최소 90분을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6주 만에 손의 부종이 80% 감소했습니다. 그는 전화해서 손자의 손을 다시 통증 없이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적은 가장 놀라울 것입니다.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자몽, 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귤류가 아침 식사로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귤류는 산성이 매우 강하고 이 산이 위장에 내인성 인자를 파괴합니다. 내인성 인자란 무엇입니까? 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B12와 결합하여 장을 통해 혈액으로 운반합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B12에는 전혀 흡수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복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대구에서 318명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BL12 보충 후 3시간 이내에 감귤류를 먹은 사람들은 내인성 인자 수치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B12를 복용한 후 최소 9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흰쌀밥, 찐 채소 또는 삶은 달걀 흰자와 같은 소량의 저지방, 단백질을 드십시오. 아침 식사는 간단하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황금 흡수 시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일리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침 루틴에서 이 세 가지 적을 제거하면 부종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제대로 맞추더라도 적절한 BRT 흡수 기회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제 진료실에서 이 실수를 봐왔고 매번 마음이 아픕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B2C를 복용합니다. 완벽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확히 필요한 곳에 있습니다. 장 수용체가 활짝 열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먹기 위해 앉으면 방금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흡수 창문이 철문처럼 닫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비건리 흡수의 독처럼 작용하는 흔한 아침 식사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소 3가지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아침 커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커피를 마셔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위장의 B17 분자와 직접 결합합니다. 일단 결합하면 장 수용체가 더 이상 비크우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일희는 거기 있지만 몸이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양제를 변기에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통곡물 빵입니다. 모두가 통곡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BT 흡수 시간에는 아닙니다. 통곡물에는 피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킬레이트 작용을 만듭니다. 비엔이를 포함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붙잡아 흡수 없이 소화계를 통해 바로 배출시킵니다.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으로 비홀트 흡수가 육식뱀 7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제가 말하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데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입니다. 칼슘과 비고이는 소장에서 같은 수용체 부위를 놓고 경쟁합니다. 흡수 시간 동안 칼슘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우면 칼슘이 매번 이깁니다. 더 크고 더 공격적이며 비효율을 밀어냅니다.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비일 소위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넷째는 요구르트입니다. 네, 요구르트입니다. 사람들이 제 진료실에 와서 장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구르트에는 칼슘이 많고 소화관에 코팅을 형성하는 카제인,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이 코팅은 장 수용체 위에 비닐랩처럼 작용합니다. 비일미가 흡수되기 위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녹차입니다. 녹차는 커피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비올비 흡수에는 실제로 더 나쁩니다. 같은 결합 화합물이 B12에 부착되어 몸에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비습비를 복용한 후 최소 45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지근한 물로 비바미를 복용하고 그 다음 기다리십시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영양제 복용 후 45분간 금식하십시오. 45분이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지속적인 흡수를 돕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흰쌀밥, 찐 고구마 감자, 우유 없이 삶은 계란, 흡수를 방해하지 않을 단순한 단백질과 전분질 식품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이 씨라는 74살 여성분이셨습니다. 양쪽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비타민 B12B 수치를 검사했는데 2년 동안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2년이나 말입니다. 아침 일과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B형2를 드시고 계셨는데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우유 탄 커피를 마시고 통곡물 시리얼을 드셨어요. 2년 동안 매일같이 스스로를 망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45분 동안 그런 음식들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6주 만에 BLE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발목의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흡수 시간대에 방해되는 음식을 없앤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B12 복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양제 복용 시간에 관한 6번째 핵심 진실이며 지금 비셋뉴이를 드시는 분들 중 90%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모든 시간에 BOET를 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날 때마다 그냥 먹으면 되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복용 시간이 만드는 차이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은 거의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을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장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단지 스트레스 호르몬,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에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소장에 있는 내인성 인자 결합 부위라고 불리는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들은 코르티솔이 신호를 보낼 때만 제대로 열리는 작은 문과 같습니다. 이 문들이 아침에 활짝 열리면 비스MD가 최대 용량으로 혈류 속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고에 밤에 또는 하루 중 아무 때나 비셋티를 드시면 그 문들은 부분적으로만 열립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졌습니다. 내인성 인자 수용체가 둔해집니다. 드신 것의 10%, 어쩌면 20%만 흡수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소화기관을 통과해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임상 측정에서 이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시설에서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비크레리 용량,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4시간 후 혈청, BCO의 수치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섭취는 저녁 섭취보다 10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0배입니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20이나 30%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혈류로 들어가 세포에 도달하는 비희가 10배 더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음식과 함께 비타민을 드십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음식이 흡수를 돕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부 비타민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BCG의 경우 그 황금 아침 시간대에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음식, 특히 특정 음식들은 그 내인성 인자 수용체를 막습니다. 커피가 최악의 방해물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비곰티를 함께 드시면 커피 성분이 실제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그냥 영양제를 낭비하신 겁니다. 잼 바른 토스트, 달콤한 페이스트리, 정제 설탕이 들어간 모든 것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혈류를 소장에서 근육과 간으로 돌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흡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정확히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양치질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비신비 영양제를 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장 활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완전히 45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최대 흡수 모드에 있습니다. B12가 방해 없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45분은 아침 식사를 기다리기에 너무 긴 시간이라고.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살의 이 씨는 다리와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비신리 영양제를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2년이나요? 일과를 여쭤봤을 때 매일 밤 저녁 식사 후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이지만 이제는 아침 7시에 공복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발목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2년간의 고통이 단지 비타민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됐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순전히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과 함께 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면 불필요하게 고통받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하셔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황금 시간대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 단계들 중 하나라도 놓치면 비타민 B12를 완전히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알람을 정확히 아침 7시로 맞추십시오. 6시 반도 아니고 7시 15분도 아닙니다.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코르티솔 수치가 완벽한 흡수창을 만드는 때입니다. 장에 수용체가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일어나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가득 마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열어야 할 수용체를 닫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최대 흡수를 위해 장내벽을 준비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 정확히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양치질조차 아직 하지 마십시오. 치약에는 비타민 B12의 결합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네 번째 단계, 비타민 B 세트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메틸코발라민을 사용하신다면 용량은 1000마이크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을 사용하신다면 15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환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혀 밑에 놓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바로 삼키면 흡수율이 60%나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음식을 드시기 전에 30분을 더 기다리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모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단계만 빼고 모든 걸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10분만 기다린 후 아침을 드셨죠? 부기가 20% 정도만 개선되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히 30분을 기다리셨을 때 발목 부기가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침 흡수 시간 동안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을 기다리셔도 이런 음식들은 비타민 B12의 효과를 막습니다. 꼭 적어두세요. 비타민 B12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감귤류를 드시지 마세요. 오렌지, 자몽, 귤 말입니다. 높은 산성 성분이 흡수되기 전에 비타민 B12 분자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실수를 정말 자주 봅니다. 비타민 B12를 복용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차나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비타민 B12와 결합해서 사용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말 그대로 영양제를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섬유질이 많은 시리얼과 통곡물 빵을 피하세요. 네, 섬유질은 건강에 좋습니다만 비타민 B씨를 물리적으로 가두어 흡수를 막습니다. 건강한 곡물은 점심때 드세요.
비타민 B6 복용 시간 근처에는 칼슘 영양제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칼슘이 같은 수용체 부위를 놓고 경쟁합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 둘 다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 오후에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주가 되면 그동안 겪어오신 머릿속 안개 같은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발목을 눌러보세요.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빨리 돌아온다면 부기가 해소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주가 되면 아침에 손을 보세요. 붓기와 뻣뻣함이 극적으로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살 초의 모 환자분이 심한 다리 부기 때문에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저녁 식사 때 비타민 B12를 아무렇게나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죠? 제가 이 정확한 오전 7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슬리퍼 대신 일반 신발을 신고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셨습니다. 딸분도 우셨습니다. 이것이 시간 맞춤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내세요. 발이 붓는다고 불평하시는 남동생에게요. 늘 피곤해하시는 여동생에게요. 기억력이 떨어진 친구에게요. 오늘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오전 7시에 비타민 B1T를 먹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적어두시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수백 개의 댓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비타민 B12를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을 조정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부기나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